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37강은 이제 그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인데 이제 23년 그러니까 2023년 4월 현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2023년 4월에 일어난 큰 사건 두 개가 이제 있죠. 그렇죠. 하나는 이제 프랑스의 중국 방문, 그렇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시진핑과 회담을 가졌다. 이것이 가장 큰 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수단의 이제 군벌 내전, 이것이 이제 두 사건이 그 23년에 4월에 어떤 현 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건이 이제 작은 사건이지만 이제 엔타임적으로 어떠한 이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볼 때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중국 방문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유럽의 이제 분열 양상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는 이제 확실히 이제 미국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표방을 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2023년 4월 7일 날 이제 프랑스 마크롱이 이제 중국을 이제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크롱의 이제 발언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유럽은 이제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원색적인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다 유럽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유럽의 뜻은 아니지만 또 유럽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러한 목소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이제 마크롱이 그 말하기를 유럽은 대만 문제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도 했다. 왜냐면 지금 근데 이제 요 대만 문제라는 것이 그 미중 패권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이제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편을 들기보다는 이제 그 중국을 두둔하고 중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의견에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그러한 이제 양상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럽인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위기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자조 섞인 어떤 이런 발언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유럽인들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 지금 상황 보면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그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 중국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 유럽 사람들도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미국이 이렇게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은 마크롱이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회담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경제적인 이제 이득도 이제 그 프랑스는 가지고 갔죠.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역 그 성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서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친구를 이렇게 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 또 이제 그 프랑스로서는 이제 미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신하는 그러한 이제 출발선상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럽은 이제 그 마크롱이 계속 유럽은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달러 지위가 뭐 이제 굉장히 도전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편드는 이러한 이제 배신적인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한 거죠. 미국으로 볼 때. 근데 결국에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말을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미국과 다른 길을 가겠다. 이것이 이제 그 프랑스의 이제 어떤 그 저기죠. 그 속내이기도 하고 이제 표현까지도 한 거죠, 완전히.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겁니다. 앵글로 색슨족이 이끌어가는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뭐예요? 파이브 아이즈
첩보 동맹 그런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1급 동맹, 1급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이제 앵글로 색슨족의 어떤 그런 이제 같은 이제 그 인종이면서 그렇죠. 같은 인종이면서 이제 그 저기죠. 지금 첩보 동맹 그래서 끝까지 이제 같이 할 어떤 모든 어떤 운명 공동체라고 이렇게 미국도 가장 최1급 어떤 동맹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프랑스는 끼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프랑스가 앵글로색슨족의 독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드골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프랑스는 유럽의 이제 전통적 적자임을 이렇게 강조해 왔었고 지금도 그리고 이제 독일과 영국과 끊임없이 역사적 각축전을 벌여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그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독일과 영국과 다른 어떤 길을 걸으면서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이제 그 카톨릭의 어떤 그 저기 모습을 띠면서 이렇게 독일과 영국과도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각축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19세기부는 이제 물론 이제 냉전 시대와 소련 붕괴 후 지금껏 줄곧 그렇죠. 줄곧 영국에 이어서 이제 패권이 영국에 이어서 19세기에 영국에 이어서 또 이제 20세기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이제 미국에 의해서 패권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이제 프랑스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크롱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민 자체가 그렇고 이제 세계의 패권의 무대에서 무력감을 느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이제 자유 세계의 또 일원으로서 이렇게 그 저기 했지만 같이 했지만 결국에는 앵글로 색슨족이 이렇게 지배하는 사회가 싫다. 미국 단일 패권 이후에 지금의 단일 패권이 아닌 이제 지금 다극 체제로 이제 형성해 가는 시점에 있어서 다극 체제 형성에 프랑스가 적극적 행보를 통해서 이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저기 저 미국 탈미국 선언은 이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그 미국과 이제 분리를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는 이제 러시아 세력이 그러니까 미국과의 분리를 왜 이렇게 시도하는가 이거는 결국에는 러시아 세력이 약함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세력이 이제 약한 것을 확인했다. 프랑스로서는. 그래서 프랑스 안보에 이제 어느 정도 안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떤 안보 위협이었다고 한다면 프랑스가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이제 우리 프랑스까지는 어떤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탈미국의 어떤 본격적인 시동이 이제 걸렸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크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의 역량 가운데 하나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실질적인 라이벌인 이제 독일도 어때요? 냉전 종식 후에 군사력이 이제 급격히 약화되어서 이제 프랑스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이 그 군사력을 프랑스랑 비슷비슷하더라도 이제 프랑스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이제 역량은 아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그 예전에 1,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킬 만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렇게 프랑스를 위협하던 그런 시절은 아니다. 그냥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할 때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보 위협이 없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따로 독자적으로 좀 행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능한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프랑스의 길은 우리가 그 센터에서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방향은 이제 남부 유럽과 이제 남부 유럽권의 리더가 돼서 지중해권의 새로운 이익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지역 패권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지난번부터 이렇게 프랑스
이렇게 다루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프랑스는 남부 유럽과 지중해권의 새로운 이익을 이제 바탕으로 그렇죠. 미국이 빠진 중동 지역에 있어서 어때요? 미국이 빠졌는데 이제 프랑스가 그걸 대체해서 중동 지역에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 힘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영향은 되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지중해권 정도에서 이제 일부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그 영향력을 갖게 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프랑스인 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러한 국력과 그러한 이제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동에 이렇게 거기까지는 힘이 못 미치고 지중해권에서 새로운 이익을 이제 창출하는 그러한 블록을 새롭게 이유가 아닌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번 이제 그런 일이.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남부, 북부, 동부 유럽이 이제 각각 이제 동부 유럽 그렇죠. 동부 유럽은 어때요? 지금 러시아와 지금 대치 중이잖아요. 이렇게 폴란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안보라든가 경제나 에너지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이제 요 다른 여타 유럽하고 또 다르고 그죠? 성격이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북부도 여러 가지 지금 에너지가 지금 러시아로서 주로 받아왔던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기존의 유럽을 지켜내려고 하는 유럽의 정체성 이유를 유럽 연합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안보와 경제와 에너지의 이해관계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도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는 그러나 미국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저기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상황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부는 어때요? 예,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요 북부는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남부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방금 위에서 살펴본 그런 이제 그 남부 유럽의 어떤 안보, 경제, 에너지 등의 이런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한 이제 균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유럽 연합의 존속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마르크화 그것이 이제 그 유로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유로화 그것의 어떤 가장 큰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은 이제 유럽 연합의 존속을 바라면서 유지되기를 바란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의 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제 그 러시아라든가 이런 중국 이런 동맹에 대해서도 견제를 하면서 그죠? 견제를 위해서 미국과도 이제 계속적인 어떤 그 나토 그 안보를 이제 지켜내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이렇게 하는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그렇죠. 이러한 이제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갈 길, 그 다음에 독일이 갈 길의 방향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영국을 볼 때 이제 16년부터 해가지고 그 블랙시트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탈출을 했죠. 그렇죠. 탈출을 해서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그죠. 그 급격한 지금 상황이 이제 경제적 하락과 이제 그 영국의 상황은 지금 이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의 유럽 내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중국의 패권 대결 와중에 이제 이러한 와중에 특별히 공헌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 미중의 패권 대결이 이제 태평양 이제 동북아시아하고 태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대서양에 있는 그 영국으로서는 특별히 이러한 패권 대결에 공헌할 것도 없고 또 이익도 없다. 뭐 먹을 것도 없다.
그리고 공헌할 것도 없는 이런 어정쩡한 상황인 것이다 볼 때. 그래서 유럽에서도 일단 이탈돼 나왔고 떠 어떻게 보면 그 유성처럼 해성처럼 지금 어떻게 갈 데가 없고 그다음에 미국까지 같이 가고 있으나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이제 미국은 여기 이제 그 중국 여기 부분에 신경 쓰고 이쪽 그다음에 이제 보호 이제 좀 뭐 고립주의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기회를 보다가 이제 프랑스의 지중해권 형성 방향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지금 이제 미국과는 같이 가다가 그죠? 이제 적당한 때에 이제 프랑스의 지중해권 형성 방향 이제 프랑스가 지중해권 형성으로 남부 유럽을 규합을 하면서 이제 그 북아프리카라든가 이쪽 그 터키 이쪽 지역하고 지중해권 이렇게 형성을 이제 프랑스가 주도해 나가는 방향에 이제 여기에 이제 발을 담그는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그 힘이 이제 동북아라든가 여기에도 이렇게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경제력이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특별히 공헌할 것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또 그 유럽 연합에서는 일단 그 너무나 그 전까지 이렇게 분담금만 많이 내고 이익이 없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유럽 연합 가운데서도 별로 먹을 게 없다. 영국으로서는. 그리고 미국과 이렇게 같이 지내도 미국의 고립주의라든가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요 중국과의 어떤 이런 대결 속에서 뭐 이런 물론 이제 도움은 좀 이렇게 군함도 파견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어디 갈 데가 없는 영국으로서는 그럴 때 이제 프랑스와 같이 이제 보조를 같이 해서 지중해권에 이제 나머지 국력이 투사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다른 전략적 이익을 추구함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배신감을 느낄 그러한 날도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의 분열이 서서히 이제 시작됨을 알린 것이 이제 첫 그 출발이 이제 프랑스의 미국과 선을 그으면서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욱 지중해권 형성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그 독일은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유럽 연합의 테두리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우리 유럽 중심으로 계속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나아가야 한다 이 정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와 영국으로서는 지금 러시아의 군사력이라든가 그 수준을 확인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 안보 위협은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각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제 발을 이제 빼는 새로운 어떤 모습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나 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미국을 이제 배신하게 될 것이다. 이제 지금의 영국 군사력이 지중해권까지는 힘발이가 가능하나 동북아까지 미치기는 실익도 없고 그러한 힘도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에 겹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유럽이 이제 앵글로색슨과 이제 프랑크족, 게르만 이렇게 세 이제 민족을 넘어서 이제 인종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프랑크족과 그 앵글로 색슨족도 이제 게르만의 하나의 일파였는데 이제 그 앵글로 색슨족은 이제 노르만 그 족과 또 섞이고 또 반이 이렇게 또 방향으로 가고 또 프랑크족은 남부 유럽으로서 로만서 이렇게 이탈리아 이쪽하고 섞이게 되면서 확연히 조금 다른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을 띠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는 한 그 천여 그러니까
한 천여 년간 이렇게 이 세력의 어떤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까지가 유럽 내 패권 대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르만과 이제 앵글로색슨과 프랑크족 이렇게 이러한 가운데.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이제 요렇게 이제 형성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세기, 그다음에 6세기, 7세기,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이전에 4세기 막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저기죠. 뭐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같은 문명권을, 또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면서도 또 이렇게 분화가 되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유럽의 분화가 이제 현실이 이제 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유럽이 이제 분화될 것으로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첫 단추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센터가 이미 이제 쭉 말씀을 드려왔던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주는 함의는 이러한 이제 그 상황들이 이제 지중해권에 열불이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라는 것에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유럽의 분열과 이러한 각각의 이제 제 살 길 찾아서 이제 가는 이런 양상들이 지중해권에 열불이 형성되는 전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말론 예전에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어떠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냐면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저기 로마 제국이 앞으로 나타나는 그 로마 제국이고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이러한 이제 그런 어떤 시각이 종말론의 지금까지도 이제 주 이제 주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엔타임 센터는 이제 제 1강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권에서 옛날 로마 영토에서 열불이 나온다. 10개국 연합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럽이 이제 각각의 이제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떤 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지중해권 열불이 이제 이거는 이제 예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방향으로 이제 역사가 흐른다는, 그러니까 그 세계 정세와 이제 그런 것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 독자님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이 이제 수단의 정치적 변화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단이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수단의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의 사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제 수단의 두 군부 내외 1, 2위가 지금 충돌을 했다. 4월 15일에. 그래서 이것이 그 19년에 이제 이 군부가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오마르 알바시르라고 하는 이제 독재자를 축출을 했죠. 축출을 하고 이제 정치 불안은 계속 됐었는데 이제 요 군부 내의 1, 2위 이러한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충돌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거죠. 이제 내전이 발생한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그 상황은 이제 미국 세력이 이제 중동에서 크게 빠지면서, 그죠? 이제 이란과 사우디는 어때요? 이쪽에는 이제 화해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제 북아프리카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세력과 이제 충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이란과 사우디는 어떻게 보면은 화해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 세팅이 된 것이고, 이제 북아프리카는 이제 이러한 이제 지중해권의 어떤 열불 형성을 위해서 이 북아프리카 이제 여러 세력들이 이제 진정한 승자가 누군가 하는 그러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결국에는 미국 세력이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또 하나는 2011년 카다피 축출 후에 이제 리비아도 이제 내전, 이제 트리폴리 정부하고 투브루크
이제 정부가 서로 이제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약간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으로 리비아도 이제 다시 이제 내전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북아프리카가 정리를 이제 열불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수단 내전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입장에서 보면 예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네요. 요런 예전에 엔드 타임 포인트 이제 강의 6강인데 한 1분 정도 잠깐 이렇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배경을. 그러니까 여기가 수단이죠.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 엔드타임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지역이다. 이쪽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쪽 지역, 예멘, 오만, 아랍에밀릿 이런 나라들은 또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제 여기 이제 북방왕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그 부분은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요 11장 남방왕, 요 40절에서 남방왕 45절, 지역을 이제 그 공격하러 온다. 마지막 이 때에 부분을 이제 이때에 저희가 보는 요 센터의 암몬 입장을 자손, 이렇게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마엘 그렇죠? 자손, 그 에돔 자손들은 요 북방왕을 도와서 이 길을 쳐들어가는 여러 가지 길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기죠.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 북방왕이 저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지역에서 나오고 지금 이쪽 사우디 이쪽에 이제 요르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쪽 북방왕의 편에 이제 서게 되고, 지금 남방왕 이집트라든가 리비아, 수단, 에티오피아 이 지역이 남방왕 지역인데, 지금 이집트가 요 수단에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이제 이집트가 수단과 리비아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패권 국가화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우리가 근래 이제 앞으로 이제 가까운 시일에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강의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이집트 군사력이 이제 이집트의 군사력 팽창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군사력이 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단 사태 개입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제 아랍의 봄, 그러니까 2010년 12월 17일 날 있었던 그 아랍의 봄 이후에 군사력 강화에 굉장히 힘써왔다. 그때 이제 뭐예요? 그 각각의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정권들이 막 무너지고, 또 카다피도 또 그때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집트가 이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력을 굉장히 늘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렇게 전에 표를 여기 미국에 있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이제 군사력 지수, 요 이제 회사에서 민간 이제 단체에서 이렇게 군사력 지수를 발표해서 세계 군사력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그 전에는 20위권 바뀌었어요, 이집트가. 근데 쭉 이제 2012년 이후로 그러니까 10위권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서 20년에는 9위권까지, 세계 9위까지 이제 쭉 군사력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20년에는 그래서 9위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21년에는 13위, 그 다음에 22년에는 12위.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집트가 한 지금 11위, 12위 정도 할 걸로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듯이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15위로 14위로
이집트가 14위로 이렇게 기록이 23년도에 14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투르키예가 굉장히 지금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그죠? 파키스탄이 작년에 그 홍수라든가 엄청난 그 재난을 겪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군사력 그 힘이라든가 어떤 경제 부분이 굉장히 약화돼서 저기에요. 굉장히 요 이집트가 사실상 저기 한 11위권에서 터키랑 비슷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중동 내 최강자 터키와 그 타이를 이루는 최강자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중동 내 사실상 군사력 1위 국가가 이제 이집트다. 터키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제 터키가 이렇게 지진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제 이집트가 저는 지금 앞섰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매년 평균 이제 13억 달러, 그러니까 1조 5천억의 군사 원조를 받게 된다. 물론 이제 이 군사 원조가 다 군사력 여러 무기라든가 이런 데 다 쓰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그 군사 도로를 낸다든지 어떤 기업 군대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하는 다양하게 이렇게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 거는 저기죠.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중동 내 미국의 어떤 상황들 이렇게 그 테러와의 전쟁이라든가 그 역학 관계 속에서 이집트가 미국과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런 당근책으로 이렇게 원조를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죠. 하여튼 이집트 정부가 발표한 공식 수치에 따르면은 이집트의 이제 군사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평균 이제 38억 달러, 38억 달러니까 저기죠. 1조 5천억 원에 이제 3배, 3배니까 한 4조 이제 5천억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군사력을 이제 지출했다. 이 정도는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그 저기다 그 큰 비중으로 이제 그 GDP에 비해서 이렇게 군사력에 투자하는 그 돈을 이렇게 쏟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혁명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결국에는 마지막 때 북방왕과의 대결에 이러한 군사력이 쓰일 거라는 것을 우리 이제 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제 싸움이 시작되면서 엔타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저기 그 이집트가 이렇게 강한 군사력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 독자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지난 강의를 잠깐 1분 정도 살펴봤듯이 이집트와 이집트 남부와 이집트 서부는 셋불로서 남방왕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집트가 패권을 가지고 이제 요 두 이제 뿔을 이제 리드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비아 내전도 이제 이집트가 개입이 이제 더욱더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리비아 내전도 조금 있으면 또 격렬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단도 이집트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단 그 두 세력 가운데 한 세력이 이집트 지금 비행기를 이제 공군 그 비행기를 이제 이렇게 압수를 했다 그래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이집트가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개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 지금 새롭게 정리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수단 군부 충돌의 군벌 충돌의 어떤 함이다 지금 이런 게 단순히 수단뿐만 아니라 리비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리되는 그런 시작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3년 4월은 유럽의 지각 변동의 시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가 각자 가야 될 그러한 길이 이제 서서히 이제 보이기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리로 이제 2023년 4월은 이제 귀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희미한 변화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희미하게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엔타임적 이제 시각으로 볼 때는 이제 열불 시대가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불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로마 지역권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권에서 이제 그 로마 제국 앞으로 나타날 그 로마 제국이 10개국 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중해권에서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권의 이제 이러한 변화는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매우 주목해서 봐야 할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프랑스와 이제 수단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은 사건이지만 그걸 통해서 엔타임적인 시각까지 우리가 열불 10개국 연합의 출현에 이제 성큼 다가가는 그러한 시대로 가는 역사적 방향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